사례를 통해 배우는 발달장애인 성교육, 정진옥 박사의 인간 대어감을 위한 성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음란물 접근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먼저 인간 대어감을 위한 발달장애인 성교육 철학 말씀드릴게요. 반복해서 합니다. 발달장애인 성교육은 인간 대어감을 위한 교육이다. 생식기 교육이 아닙니다. 인간 대어감이란 불안정한 우리의 성 본능을 이성으로 통제하면서 사회적 존재로 성장해가는 지속적인 여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인간 대어감을 위한 발달장애인 성교육은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존재이자 사회적 존재로서 발달장애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또 품위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발달장애인 성교육은 3단계 접근 방법을 취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what, 무엇이 문제이지? 그거를 먼저 확인해 보고요. 두 번째는 왜 그 행동을 하지? 그 행동을 하는 이유를 파악해 보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 대처 방법을 찾아내서 결정해서 그것을 적용하면 발달장애인의 성행동은 긍정적으로 변화된다. 이번 사례는 20살의 고기능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는 남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휴대폰이나 또는 집에서의 컴퓨터, 이걸로 자주 음란물을 봅니다. 휴대폰을 뺏으면 엄마 몰래 엄마 휴대폰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또 PC방에 가서 음란물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가 부모님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또 문의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봐야죠. 20세의 발달장애인 남성이 음란물을 보는 게 문제인가? 아니면 음란물을 너무 자주 보는 게 문제인가? 아니면 휴대폰을 이렇게 뺏길 때 엄마 몰래 엄마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보거나 아니면 PC방에 가서 음란물을 보는 게 문제인가? 세 번째는 그 엄마의 휴대폰이나 아니면 PC방에 가서 보는 거. 무엇이 문제인가? 이 장애인이 수정해야 되는 행동도 있고 부모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 행동을 할까? 먼저 20살의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생애 주기에서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보셔야 된다는 거. 20살의 남자도 엄청 성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시기죠. 그러면서 성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요. 고기능 장애인들은 주로 통합교육 상황에 있게 되죠. 아주 장애가 심하면은 특수 학교로 가지만 고기능 장애인들은 통합교육 상황에서 비장애 또래가 있는 그곳에서 다양한 성 정보를 접하게 되고 획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문해 능력도 좋아요. 글을 잘 읽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력에 있어서는 조금 딸릴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기능이 좋다 보니까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이 기계 조작을 굉장히 잘합니다. 부모님들 놀라실 거예요. 저도 놀라니까. 그 다음에 이 자폐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폐성 장애. 자폐성은 어떤 특성이 있죠? 시각적 강점을 갖고 있어요. 시각으로 정보를 굉장히 잘 획득합니다. 그래서 이 음란물은 시각 자료예요. 그래서 이들의 시각적 강점을, 시각 자료인 음란물과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자폐, 또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기능 자폐는 되게 말을 잘해요. 그렇지만 이들의 말은 또래와의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관심사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울리는 또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할 일이 없거나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찾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아요. 심심하죠. 그리고 무엇이 옳은 성적인 행동인지, 무엇이 옳지 않은 성적인 행동인지 성윤리적인 측면에서 판단 능력이 부족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 그래서 음란물을 보면서 영상들에 나오는 그 행동들을 그대로 해도 되나 보다 하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들이 자신의 몸,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알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얘기해 줘야 됩니다.
먼저 우리 몸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을 해야 돼요. 음란물을 통해서 접하는 게 뭐죠? 사람의 몸을 수단화시키는 거거든요. 사람을 비인격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 보게 되면은 내 몸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몸도 그렇고 저렇게 해도 되나 보네. 소중한 거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음란물에서 보여지는 그런 성적인 활동들, 그것이 현실로도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어. 그건 옳지 않은 거야. 잘못된 거야. 나쁜 거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엄마 휴대폰 허락 없이 사용하는 거. 엄마도 타인이죠. 타인의 물건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거. 잘못된 거다. 정말 하고 싶으면 허락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거 제재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의 물건도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고 샤워하고 나오는 거랑 똑같이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취해도 된다? 그거는 불법인 거잖아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이 친구가 음란물을 자꾸 이렇게 접한다? 그거는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음란물을 접하게 하면서 교육 아무리 시켜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근데 무조건 그거 보지 마 한다고 안 보나요? 아니에요. 봐요. 안 보게 하려면. 그거 보지 마라고 얘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막아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비착취적인 로맨스물이라든가 좀 건전한 영상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상물이라든가 엄마랑 같이 보던가 가족이랑 같이 보는 거죠. 아니 혼자 보게 한다든가 다른 영상물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물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고기능 장애인이잖아요. 20살이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누군가에게 소속되고 어떤 기관에 소속되고 그 안에서 소속감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작동되고 있는 사회규칙을 배우면서 자신이 한 역할을 갖게 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을 찾든가 직장을 찾든가 그걸 갖게 해줘야 되는 거죠.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이런 시간들을 구조화 시켜주는 거죠. 언제는 뭐하고 언제는 뭐하고 많은 그 고기능 장애인들이 그거를 원해요. 구조화된 거. 너 마음대로 알아서 해. 그거만큼 힘든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장애인도 일주일 스케줄을 다 짜주는 거죠. 그럴 때 굉장히 편안해요. 아, 내가 이 시간에 이거 해야 되고 저 시간에 저거 해야 되고 하루가 이렇게 쫙 어떤 해야 될 활동들이 스케줄 되어 있을 때 보람 있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을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음란물에서 그 시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발산과 관심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좋아하는 활동들, 음미체, 특히 자폐인들 음미체를 통해서 비장애인들보다도 더 나은 어떤 자신들의 역량을 발견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본인들이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이들이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그래야지 이 음란물을 덜 접근하게 되고 다른 걸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만 못하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도 20대인데 음란물을 야동을 많이 봤는데 자기가 버스킹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 나 음란물 이제 안 본다 그렇게 말한 친구도 있거든요. 다른 대안적인 활동이 제공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발달장애인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20세의 발달장애인 이들이 신체적, 심리적 사춘기에 있는 사람들이다. 10대만 사춘기가 아니에요. 20대에도 사춘기예요. 어떤 사람은 30대 초반까지도 가요. 심리적 사춘기가. 신체적 사춘기는 대개 20대 초반에 다 끝나는데 심리적인 사춘기는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지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잘 알지 못한다. 알 것 같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꼭 집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돼서 잘못된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정확한 안내를 해줘야 돼요. 너가 알아서 해. 그거만큼 어려운 거 없어요. 너 생각은 어떠니? 그거만큼 어려운 거 없어요. 명확하게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명확한 안내를 해줘야지 이들은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결정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물론 자기 결정에 대해서도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집중할게요. 다음에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자신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요. 고기능 장애인분들은. 그래서 장애인인 게 싫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또 우울감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왜 장애가 있지? 그렇지만 어떤 때는 또 그 장애를 이용해요. 내가 장애인이니까 이건 봐줘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들은 또래나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나 어떻게 친해져야 되는지 그 사회적 기술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고기능 자폐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이 사회적 기술,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친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친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기분 나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기분 좋을 수 있는 말과 행동, 태도가 무엇인지 배워야 되고, 이런 사회적 기술이 부족할 때 또래로부터 왕따 당하고 또 때로는 학대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각적인 자료, 기계 조작 그런 거에 대한 관심과 능력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음란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그런 감각 자극을 다른 걸 통해서 만족시켜 줘야 되는 것보다 건강한 자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음란물을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제지시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막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성행동을 하게 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일단 금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음란물에서 표현되는 것들을 그들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막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안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보다 더 즐거울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어떤 활동들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들이 계속 음란물에 접근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되거나 성범죄자로 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야지. 아니에요. 그걸 못하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자녀가 어떤 음란물에 접근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막고 다른 대안적인 활동을 부모님하고 함께 한다던가, 다른 사람하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공해줘서 그 안에서 본인이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끼고, 그러면 그런 데에 몰입될 가능성은 훨씬 더 줄어든다. 오늘은 음란물과 관련해서 자폐인이 계속해서 음란물을 접근할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개입해서 지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